민주당 얘기를 저희가 해볼까 합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 앞두고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대 승부처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송영길 전 대표 차출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수진 의원이 지난 25일 SNS를 통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죠. 서울의 최대 현안인 부동산 문제 해결할 후보, 시대정신 잘 살릴 후보, 지방자치단체 행정 경험 있는 후보, 송영길 전 대표뿐이다. 이렇게 글을 남기니까요. 이재명 지금 상임 고문이 직접 좋아요를 눌러서 화제가 됐습니다. 왜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냐면 결국엔 이제 이재명 고문이 송 전 대표를 지원하게 되는 거 아니냐, 서울시장 논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양날의 칼? 좀 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판이요. 한번 졌잖아요. 대선이라는 데서. 그러면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리모델링 하냐, 아니면 재건축을 하냐, 이거거든요. 국민의힘은 지난 2017, 16년에 탄핵당한 이후에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그래서 선거 계속 한 4차례 연속해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한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 하에서 자신들의 진영에 있던 사람들 120명 정도를 구속시켜가지고 감옥 보냈던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영입을 해서 정권을 찾아왔잖아요. 이거는 완전한 재건축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선거 패배가 이루어진 지 뭐 한 달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외부에 영입을 해서 외연 확장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모셔오는 게 아니라, 야, 우리 일단 너무 아깝게 졌잖아. 그러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들 해가지고 내보내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쨌든 이길 수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선 전과 후가 민주당이 행태가 달라요. 대선 전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치개혁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기득권 내려놓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저 출마 안 하겠습니다. 586들 용퇴합시다.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본인이 서울시장 나온다고요? 뭐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민주당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선거,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지더라도 새로운 인재 영입하고 우리가 변화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눈길을 좀 보내주세요.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이래야지, 야, 쟤네들은 역시 선거 전후 말이 달라. 그러면요, 계속 민주당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공천하는 게요, 지난번 이낙연 대표가 당원 당규를 바꿔가면서 서울시장 공천했을 때 그때 데자부가 나오면요, 민주당 지방선거 또 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 아프더라도 새로운 분들, 변화된 민주당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야 살 길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길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럼? 어제 송영길 전 대표 SNS에 올린 사진 한 장이 또 화제가 됐었는데, 지금 이 자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양산 쪽에 있는 사저로 저희가 추측을 해보는데, 정치 보복의 악순환을 막는 디딤돌 되겠다. 다시는 지몸미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외치지 않게 되기를,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이유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게 이제 서울시장 차출론에 대한 해답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양산 통도사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아마 그래서 양산 쪽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좀 앞서 그 장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요, 재건축을 한 게 아니라 재활용을 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그때 다 보였던 인물이잖아요. 신선한 인물이 없다. 그래서 그 꼭 재건축이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새로운 정치법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던 검찰총장 후보를 모셔온 거죠, 어찌 보면.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집권에 성공하긴 했다. 그렇지만 얼마나 변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를 지금 후보로 내보내는 거는 송 대표의 뜻도 저는 반영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전혀 뜻이 없는데 차출론 때문에 의원들이 가서 제발 좀 출마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분위기로 볼 때. 근데 저도 그런 모양으로 가는 게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양한 사람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제가 누군지는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렵지만, 마땅한 사람이 잘 안 꼽힌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럴 의지가 없는 게 아니라 의지는 있는데 그럴 만한 상징적인 인물.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결국은 경기도지사하고 서울시장을 누가 민주당에 내보내느냐가 민주당이 성찰하고 변화하느냐,
혁신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어떤 시험대가 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상징적인 인물이어야 하는데 그냥 단순히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졌다고 해서 될 부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당내에서 볼 때 이번 선거 과정에서 제일 어찌 보면 송영길 전 대표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지자들의 마음들이 어느 정도 움직였던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후보가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송 전 대표가 뭔가 그래도 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식의 한 일각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단언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아까 장 교수님 말씀하셨던 거에 동의해요,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혁신하고 변화하는데 서울시장의 뻔한 인물, 늘 뭐 해왔던 인물들 그냥 싸워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표 많이 얻기 위해서 그렇게 후보 내보내면 민주당은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 또 진다. 그러니까 내보내더라도 좀 의미 있게 지는 모습들이라도 보여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민주당 고민이 많긴 할 것 같은데요. 과연 최종적인 후보를 누구를 선택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그런 인물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86그룹이 아니라 그보다 지금 한 40대 정도 내려가는 연령대가.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한국에 있어서 68세대라고 볼 수 있는 게 저는 86세대가 아니고요. 오히려 86 밑에 있는 90년대 학번 세대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번을 통해서 뭔가 변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좀 반박을 해야 말씀하세요. 되겠는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을 해서 대통령을 만든 거는 재건축이 맞고요. 거기에 뭐 옛날 박근혜 사람들, 이명박 사람들은 뭐 청소기라든지 아니면 세탁기, 냉장고 이런 가재 도구는 그냥 예전에 쓰던 거를 갖다 쓴 거예요. 집 자체는 새로 지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너무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재활용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좀 너무 폄하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에서는 민주당 얘기만 저희가 좀 해볼까 합니다. 우상호 의원은 같이 총괄선대본부장으로 뛰었었는데 송영길 전 대표 이렇게 한번 물러난 지도부가 다음 선거에서 전략 공천된 경우가 없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에 차출되는 거에 약간 좀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민주당도 변화해야죠. 변화해야 되지 않습니까? 86 용태론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동안에 사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도덕성 많은 분들이 기대했었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어서 민주 진보 개혁 세력은 그동안에 부패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보수 정당이나 보수 세력들의 반사 이익을 취한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저들은 훨씬 더 썩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바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정치적 명분이나 정당성을 얻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도 결코 도덕적이지 못해 라고 하는 내로남불 프레임이 생겨났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그런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확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면화되어 있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변화를 하는 세대라고 보기보다는 86세대는 독재하고 싸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치화된 세력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90년대 학번, 지금 40대를 통해서 뭔가를 단순히 그냥 세대를 교체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정치가 변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그 정도의 변화를 통해서 민주당이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드는 과정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내내 사실은 검찰개혁이나 권력구조 개편이나 이런 데 너무 매몰되는 바람에 불평등 문제 해소라든가 사회적으로 더 이슈화시켜야 될 부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삶이나 일상으로부터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건 결국 40대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정도 연령대에서 그 정도 상징적인 인물을 후보로 저는 선택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상호 지금 전 선대위원장도 마찬가지지만요. 우상호 의원도 본인 스스로도 출마 안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찰을 통해서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다면 우상호 의원뿐만 아니라 민주당 당 안에도 그런 86그룹들도 한번 그런 성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 공천에서도
그런 방식으로 어떤 지향점을 갖고 공천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장 교수님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 그러니까 40대 기수론,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민주당 안에서 필요한다. 민주당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일단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이제 합당을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될지 좀 예측을 좀 해주시면. 당이 좀 바뀌려면요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당분간은 바뀌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 윤호중 비대위원장 지금 친 이재명 누구죠? 이해찬계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박홍근 의원 친 이재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당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재명 당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새로운 분들이 영입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대중적인 인지도와 지지도가 있는 대중정치인이 아니에요. 이분들은 철저하게 지방선거 때 어떠한 자신들의 계파의 이익을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당분간은 변하기가 어렵고 8월 달에 있을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 때 어떠한 지도부가 꾸려지느냐 그것을 살펴봐야 민주당이 변화하고 바뀔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지방선거 때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스텝이 좀 꼬인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이 일관성과 신뢰를 상실하면 정치하기 어렵거든요. 자기는 0.001%가 나와도 무조건 대선 출마하겠다고 수차례 얘기를 했고요. 양당 기득권 세력 타파하는 새로운 정치의 새로운 물결을 이끌어내겠다라고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어요. 그리고 불출마하실 거 아닙니까? 어느 당 들어가서 합당할 거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상당히 불쾌할 정도로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분이 갑작스럽게 이재명 후보의 손을 들어줬단 말입니다. 그런 분이 이번에 지방선거 때 경기도지사 나가려고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민주당이 과연 쉽게 그 자리를 민주당의 아무런 연고와 공헌과 동지의식이 없는 분에게 줄까? 그렇다고 김동연 후보를 내세운다고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가 되기에는 난관이 너무 많다. 장애물이 한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장애물이 한 100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힘들어 보여요. 네. 짧게 듣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예. 그건 안철수 위원장한테 가서 얘기하셔야죠. 안철수 위원장 뭐 지금 그거 언급이 안 아닙니까? 돼가지고. 그 오히려 안철수 위원장한테 들어야 될, 그러니까 해줘야 될 얘기인 것 같고요. 제가 김동연 지금 대표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요. 그러니까 아마 경기도지사 준비한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가까운 분한테도 그렇게 제안을 했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도와달라는 말씀도 했다는 얘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정성이라고 하는 건 민주당이 다당제를 기본으로 하는 여러 가지 정치 혁신안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추진하겠다고 얘기했었고요. 아까 이재명 당이 됐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찌됐든 이재명 후보가 지금 대선 기간 동안에 국민들께 약속했던 거, 그건 민주당이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4월 국회 때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정치 혁신과 관련돼 있는 법안들 다시 한번 지금 개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진짜 진정성 있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보면 네. 김동연 대표하고 단일화하는 단일화 정신이 발현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보고 판단해도 늦진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김동연 총리가 경기도로 만약에 정리할 때 그때 민주당하고 곧바로 민주당 안에 들어가서 경선할 것 같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마지막에 민주당하고 최종 후보 단일화 형태로 아마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과연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김성환 시사평론가 그리고 장성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